오늘은 장중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장중 매수한 종목도 있었고요. 매집을 진행 중인 종목도 있습니다. 김떡상이 무슨 종목을 얼마에 어떠한 강도로 매집을 해나가는지까지 몽땅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리던지 말던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두에게 몽땅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김떡상이 궁금하세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봅시다. 회복하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좋네요. 어차피 241선을 회복할 거면서 징그럽게 애간장을 태운다고 했죠. 하나씩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일단 241선을 회복하며 죽은 척을 하며 감고 있던 눈을 떴고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니지만 선명해졌네요.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수급을 봐야겠죠. 훌륭하네요. 외국인 양아치들이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 진한 공포를 만들었다는 김떡상의 말을 증명해주네요. 요즘 시장이 김떡상 말을 들어주니 댓글창이 클리어해진 것이 숨통이 트이네요. 지난 바닥에서 공격 개시 의견을 전할 때 저보고 위험하다고 하신 분들은 살아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자취를 감춰버렸네요. 그러게 인버스 곧버스 하지 말라니까 더럽게 말을 안 듣습니다. 환율을 봐야겠죠? 환율이 하락 추세를 유지해줘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더 사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주식을 싸게 사서 수익을 거두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환차익까지 노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환율은 오늘 양봉 캔들이 나왔지만 하락을 이어갔고 윗꼬리를 달며 5일선의 저항도 받았으니 여전히 조정 추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삼성전자는 이 정도만 봅시다. 회복하는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를 살펴봅시다. 지난 8월 판매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계획했던 생산량에 비해 87%만 달성하는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9월에도 계획했던 생산량 대비 85%에서 90% 정도까지만 생산이 될 전망이고요. 이 또한 반도체 수급 문제의 연장이고요. 하지만 경쟁사 대비 차질이 최소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주주로서 칭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드나 도요타는 아주 그냥 죽을 쓰고 있으니까요. 11월 이후부터 증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애초에 전망했던 정상화 시점보다 최대 2개월이나 지연된 겁니다. 떡상할 주식을 들고도 김떡상이 2개월을 더 욕을 먹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집안에서 저처럼 욕을 먹는 사람은 없었으니 조상님들이 놀랄 일입니다. 작년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기아차로 투자를 이어오면서 연초에 원금 회수도 했었고 2배, 3배를 먹고도 욕을 처먹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상님들께 놀라지 마시라고 하는 말이니 넘어가시죠. 기아차는 이러한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53만 대 가량의 주문량을 바탕으로 생산만 회복이 된다면 깡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가 인상에 따른 손익 악화 부담도 환율 상승과 수익성 상승으로 인해 상쇄될 것으로 보이니 버티고 뻐기면 떡상한다고 해도 믿질 않고 지난 바닥에서 털리고 앉아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급 문제가 길어질지는 저도 몰랐으니 저를 양치기 소년 취급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전기차 모델인 EV6의 경우 올해 3.4만 대에서 내년호에는 10만 대까지 생산될 전망이니 안 그래도 실적 깡패인데 내년에는 다 씹어먹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3분기 실적은 앞서 말한 지겹고 지겨운 생산 차질로 인해 다소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 또한 일회성 이슈로 인한 부진이라는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대체로 김떡상이 떠들었던 내용들과 매우 흡사하네요. 김떡상이 말하면 믿지를 않으니 증권사 리포트를 들이밀면 좀 믿어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기아의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6배가 깨졌죠? PER 10배 이상을 받아야 하는 기업입니다. 기아의 최근 주가는
매우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드린 것 같네요. 말해봤자 입만 아프네요. 홀딩이에요. 다음은 현대차도 살펴봅시다. 수소차 대여. 그런 거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모멘텀이 되어주면 감사한 거죠. 어차피 당장 팔 것도 아니잖아요. 현대차도 오늘 나온 리포트를 같이 살펴볼까요? 제네시스의 공격적인 미래차 전환 얘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시죠. 아우디, 캐딜락 등 글로벌 고급차 브랜드 중에서 전동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좋네요. 이러한 전동화 모멘텀은 생산이 회복되고 실적으로 증명해가며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수소와 관련된 비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확실히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은 커질 것이고 이 또한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장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따져보면 현대차 그룹이 싸다고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전혀 없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현대차의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행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유지해주는 것은 다행입니다. 현대차도 당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 가치에 집중하며 진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 일봉 차트입니다. 좋아지고 있네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고요. 오늘 추가 조정이 나왔다면 골든크로스를 취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을 텐데 방어하는 캔들도 잘 만들었네요. 보아하니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네요. 오늘은 기관도 함께 매수를 해주며 쌍끌이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최근 들어 강도 있는 매수가 들어온 것은 긍정적입니다. 3만원 후반대에서 한 주 두 주 저금하고 37,400원부터 35,400원까지의 구간에서 의미 있는 추매를 하자는 의견을 전했었는데요. 이제는 관망하면 되겠네요. 지난 프랑스 친환경 기업을 인수하며 유럽의 추가 깃발을 꽂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에너지와 수소에너지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여전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오른 것 같네요. 원부 자재 가격 부담이 개선이 되고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매수는 관망입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최근 주요 고객 확보로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증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고객사인 스텔란티스, 리비아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약 30기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맞춰 삼성 SDI도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뻔한 상황입니다. BMW, 폭스바겐, 현대차 등으로부터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이네요. 마진율이 좋은 원통형 전지 비중이 올해 63%에서 2025년까지 8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장은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긍정적인 것 이상으로 훌륭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H투자증권은 목표가 1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특이사항이 없네요. 여전히 급등 뒤 이어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75만 원대에서는 소액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홀딩이에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얘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라인인 25만 1,000원을 이번에 돌파할지는 신도 모르기 때문에 매수는 관망이고요. 지난 바닥에서 김떡상이 공격 개시하랬다고 진짜로 몰빵하고 신용을 쓰신 분들은 이제는 이성을 찾아도 되겠습니다. 지난 바닥에서 매수 의견에 놀려대던 조롱이들은 요즘은 왜 안 보이죠? 이것도 마술인가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어쨌든 다이렉트로 30만 원을 넘어선다고 해도 잠은 자야 한다고 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태로 잘 정비하고
다른 2차전지 기업들과 안전한 조합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멤버십을 통해 최근 LG화학을 70만 원 아래에서 2차 매수까지 했는데요. 여전히 LG화학 비중이 가장 작지만 최근 매수로 보유한 배터리 3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네요. 배터리 3사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황에 맞는 비율을 조절하며 3사를 모두 투자하고 합산 비중 20%를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소부장을 포함한 2차전지 섹터 전체 비중은 최대 30%를 넘기지 말고요. 결국 가장 안전한 포트가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유자는 적절한 조합과 비중으로 홀딩하고 매수는 관망이견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는 홀딩이고요. 기아는 오늘도 쌉니다. 현대차는 흔들어대던지 말던지 미래 기업 가치에 집중하면 되고요. 하나솔루션은 관망이죠? SK이노베이션은 홀딩이지만 비중이 크다면 삼성 SDI와 분산해서 함께 보유하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다들 그동안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매수는 하지 말고요. 당분간 관망하며 각자 포트의 약점을 체크해보는 전략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부족한 김떡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랑합니다.